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싸 참술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18분 아침인데, 제가 오늘은 또 카메라를 이렇게 왜 브이로그 방식으로 켰느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군 가족이지 않습니까? 군인의 남편인데요. 오늘은 저희 또 집이 관사가 이사를 가야 되는 날입니다. 해군 장교는 매해마다 또는 한 1년 반 정도에 한 번씩 이제 근무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사를 굉장히 자주 가는데, 저도 지금 근 10년 동안 이사가 지금 한 9번째 되는 것 같아요. 나름 민간인 분들보다는 이사를 훨씬 많이 해본 이사 베테랑으로서 어떻게 이사를 하면 더 편한지, 또 실제 군인들이 사는 관사, 또 이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 다 속속히 정리해서 가감없이 날것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또 제가 또 주부다 보니까 아침밥도 제가 해줘야 됩니다. 아들이랑 아내랑 아침밥이나 좀 해 먹이고 유치원부터 보내야겠습니다. 아침밥 메뉴는 비빔밥으로. 소세지가 문어 모양이 됐지? 맛있게 드세요. 자, 뱉으시고. 그치? 이거 말고 있고. 9시 쿠쿠 고객센터. 지금은 상담 전화가 많아. 아니 씨발 9시에 바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상담 전화가 이렇게 많아. 방금 도시가스도 끊고 도시가스 요금은 22만원이 나왔습니다. 졸라 비쌉니다. 비까지 오니까 오늘 이사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뒤에 있던 제 이 장식품과 코인들은 따로 보관해서 따로 들고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냥 들고 가면 다 부서지더라고. 이제 이삿짐 센터가 올 건데,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이사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컴퓨터가 저는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이런 전선들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절대 안 해줍니다. 모니터 암을 쓴다든지 복잡한 장비들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조명 장구라든지 이런 거 다 제가 다 해체를 한 거거든요. 고가품 장비들은 절대로 이삿짐 센터에서 책임을 안 지고 본인들이 이제 해체를 해 놔야지 움직여준다 하기 때문에 그거 미리 해체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이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지연돼서 저희가 이제 3시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또 내일 입주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도 이제 오늘 저녁에 이사지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기 때문에 뭐 침낭이라든지 생필품 정도만 챙겨가지고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24살에 소위로 임관해서 6년 복무를 하고 30에 전역을 했고, 지금 34살인데 이제 군 가족으로 산 지는 또 4년이 추가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계속 지금까지 군 관사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군 관사는 아니고 일반 민간 아파트인데, 지역에 따라서 군 관사 시설로만 다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사로만 배정을 하지만, 관사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민간 아파트들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 관사로서, 그러니까 간부들에게 이렇게 렌탈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간 관사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이번에 가는 곳도 또 민간 관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근무했을 때가 진해고, 그 다음이 이제 계룡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이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진해로 근무를 했고 거기서 전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포항으로 이사를 갔고, 포항 다음에는 또 지금 이번에 목포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충남 계룡으로 가야 돼서 지금 하루 만에 이사를 다 끝낼 수가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틀에 걸쳐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관사를 다 살아보고 독신자 숙소도 정말 여러 군데를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살아봤던 관사 중에서는 지금 현재 살았던 이 민간 관사, 이 민간 아파트, 여기가 평수도 가장 넓었고 여건도 제일 좋았습니다. 다 민간인 분들이시고, 이 중에서 한 몇십 세대만 군인들한테 제공하는 매입관사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민간 관사도
아무나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군에서 또 이제 계급별로 또 연차별로 제공하는 관사 평수와 연식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4년인가 2005년식 아파트인데 약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죠. 근데 이 정도 된 아파트에 들어오려면은 계급이 영관급 장교 이상이거나 혹은 15년 이상 근무한 군인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영관 장교들 가족들 많이 살고 상원사분들 또 준위분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보통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또 가는 아파트는 저희가 이사 가는 그 계룡대 같은 경우는 육해공군 본부가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가장 이제 좋은 아파트가 해미르 아파트라고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신축이라기보다는 거기가 이제 2017년식인가 그때쯤에 지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마찬가지로 15년차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거나 또는 자녀가 둘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그런 좋은 관사로는 신청 자체가 안 됐고, 그 다음이 이제 푸만마을이라는 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대기 순번이 굉장히 길고 보통은 막 몇 개월 수개월 기다리고 어떤 분들이 6개월 1년 가까이 기다리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한 근무지에 가면은 해군 장교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는데 뭐 몇 개월 막 그렇게 수개월 기다려서 받고 나면은 또 한 1년 정도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상 이제 기러기로 지내는 부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나오는 대신에 조금 더 안 좋은 관사를 받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수가 36평 정도 되는 굉장히 군인 아파트에서는 대형 평수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28평이거나 24평, 28평 보통 이 정도가 제일 많고, 자녀가 없는 군 부부 같은 경우는 20평도 안 되는 뭐 15평이나 18평 뭐 이런 거 받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차가 쌓이고 계급이 올라가거나 자녀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또 차등적으로 관사를 또 제공을 해주니까 직업군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집 밑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 안에 이런 TV 콘솔이 있는데 이것도 꼭 챙겨야 됩니다. 꼭. 또 아들이 이제 학원 끝나는 시간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픽업하러 갑니다. 픽업하러. 이사 가는 거야. 벌써 이제 짐을 다 뺐습니다. 지금 저녁이 한 7시 좀 넘었는데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집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처음에 들어오면 이게 신발장이 양 옆에 있고, 예전에 여기 이사 올 때 한번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신발장이 있고, 네, 이 아파트는 2005년경인가 지은 아파트로 약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입니다. 여기 거실이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뭐 장식장도 있고 뭐 와인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빌트인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방부터 한번 볼까요? 안방은 저희가 이렇게 돼 있었고, 안방에 저희는 침대를 큰 거를 2개 놓고 썼는데,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렇게 막 베란다를 굉장히 크게 넓게 뽑아놨어요, 옛날 아파트들은. 그래서 저는 이쪽에 이제 제가 또 프리다이빙 강사도 했었어가지고 그 프리다이빙 장비들 뭐 수트들이나 이런 거 젖은 거 이렇게 널어놓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화장실, 안방 화장실 있고 샤워 부스 있고, 뭐 여기는 뭐 일반 아파트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또 특이하게 이렇게 안방에 조그만하게 미니 붙박이장이 좀 있습니다. 이 안쪽까지. 그리고 여기 화장대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실. 이 거실도 구조가 좀 특이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주방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냉장고 자리고, 여기 주방 식탁을 여기 저희는 여기다 뒀었고, 그리고 수납장이 굉장히 여긴 잘 되어 있긴 합니다. 옛날 아파트 치고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위에까지도 다 수납이에요. 여기도 수납이고, 여기도 수납이고, 여기도 쫙 다 수납, 여기도 쫙 다 수납, 밑에 여기 기역자로 꺾인 것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쪽까지도 다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다 수납 공간. 그리고 이쪽은 이제 또 베란다를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세탁기 건조기 놨었고, 좀 이제 아파트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페인트가 까져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가 확장형이 아니잖아요. 베란다가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베란다를 또 이렇게 기역자로 뽑아놨어요. 또 이런 구조는 진짜 제가 어릴 때 살던 아파트들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 여기 보면 특이하게 여기서부터 베란다가 이어져서 이렇게 가면은 또 기역자로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일로 보면은 거실이고 일로 쭉 가면은 여기 첫 번째 방, 또 두 번째 방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방이 다 이렇게 베란다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서 이 복도를 따라 쭉 가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방인데 여기가 이제 제 아들이 썼던 방입니다. 이제 침대 하나 놓고 뭐 혼자서 쓰기엔 아주 좋은 방이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베란다가 연결돼 있는데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 저는 캠핑 장구들을 막 쌓아놨었어요. 그리고 뒤로 다시 가서 복도로 나오면은 여기 이제 화장실도 있죠. 네, 여긴 거실 화장실인데 여기 뭐 욕조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제가 쓰던 두 번째 방, 여기가 이제 제가 그동안에 목포에서 유튜브를 찍던 그 방입니다. 지금은 다 짐을 싹 빼서 휑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나오면 또 베란다가 연결돼 있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붙박이장이 제일 크게 있었어요. 안방이 붙박이장이 큰 게 아니고 이 붙박이장이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있었고 또 심지어 안에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붙박이장. 베란다 맨 끝쪽에 있는 또 되게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아파트는 좀 옛날 아파트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봤던 관사 중에서는 가장 넓은 집이었다. 뭐 가장 좋다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가장 넓은 집이었고 여기가 지금 저층이라서 조금 전망은 안 좋은데 앞에 보면은 또 아파트 단지들이 또 앞에 또 더 엄청 많이 있고 저기는 또 상가들이 쫙 다 있고 학원가들도 잘 돼 있어서 뭐 아이들 키우기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룡대로 또 가야 됩니다. 계룡으로. 아들 왔어. 밥 먹었어? 응. 알았어. 갑시다. 9시 반. 어우. 도착하자마자 배가 고파가지고 포장해서 먹는데 식탁이 없어가지고 가방 위에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거실입니다. 거실. 새로운 집. 옛날 아파트라서 지금 장판이 다 이제 완전 나갔어요. 베란다고 좀 버릴 것들. 훨씬 좁아졌습니다. 베란다가. 그리고 이쪽은 이제 좀 페인트가 좀 까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지금 이 아파트가 1999년식인데 그거 치고는 뭐 그냥 일반적인.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 여기 이제 붙박이장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애기 방으로 쓸 생각입니다. 확실히 좀 낡긴 낡았죠. 24년, 25년 정도 된 완전 옛날 아파트입니다. 장판도 조금 이렇게 좀 드러나 있고 무거워요. 장판이 오그라요. 밖에서 이제 사다리 차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층수가 좀 높은 층수인데 여기 보면은 운전면허 시험장 뷰입니다. 여러분들 뭐 한강뷰 뭐 무슨 뷰 뭐 하잖아. 산과 들 그 옆에 운전면허 시험장 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뷰. 도로변에 차들이 확확 지나다니는데 존나 시끄럽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저녁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불하고 이런 것만 챙겨서 와서 하루 자고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또 이사를 시작하는데 우풍도 심하고 진짜 존나 시끄럽습니다. 네. 좋진 않아요. 확실히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이게 어딥니까? 군인들은 어쨌든 뭐 관사를 제공해 준다는 게 크니까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뭐 이거라도 어딥니까? 군무원들은 이거 받지도 못합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여기도 장판 도배랑 이런 게 다 완전 좀 상태는 안 좋고 형광등도 딱 하나고 이 세월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막 창가 이런 데도. 안방에도 다행히 화장실이 하나 더 있긴 해요.
그 옛날 이 체리빛 감성. 아주 그냥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면 볼 수 있는 그 감성이죠. 여기가 이제 거실 화장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제가 작업실로 쓸 방입니다. 뭐 그냥 방 상태는 여기도 뭐 장판이 하나 나갔고 뭐 벽지도 누리끼리 하긴 한데 뭐 저도 이런 거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서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는 원래 관사인데 관사가 하도 안 나와서 저희가 그냥 이걸로 받자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라서 어느 정도 감수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크게 뭐 짜증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엌이 될 건데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여기가 이제 식탁을 놓을 건데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구배장판 지금 완전 다 떠가지고 여기가 이제 부엌 옆에 이제 베란다인데 완전 이제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타일들 다 금가서 깨져 있고 이쪽 뒤에 이제 세탁기 뭐 건조기 이런 거 놔야 될 것 같고 와 너무 좋죠 이거.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충남 계룡인데 계룡대가 이제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사가 좀 안 좋은 경향이 좀 있어요. 해군, 공군은 그래도 관사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캠프화가 잘 돼 있습니다. 도시권에 그래도 있는 편이고 한데 육해공군이 같이 있는 국직부대 쪽이라든지 뭐 이런 곳은 조금 더 관사가 해군에 있을 때보다는 안 좋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저도 근데 계룡에서 결혼을 했고 계룡에서 초급 간부 때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29평짜리 아파트인데 여기도 20평짜리가 또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똑같은 아파트 여기서 20평짜리 바로 옆동에서 제가 신혼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온 느낌이랄까. 옛날에 처음 왔을 때는 막 한숨을 막 쉬면서 막 아씨 내가 이런데 어떻게 살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지금 또 이제 이사를 시작해가지고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도 사러 가야 됩니다. 와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속도 실화입니까 이거?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속도가 진짜 옛날 아파트 느낌이 탁탁 나네. 여기도 이제 민간 아파트인데 군에서 매입한 매입 관사입니다. 보면은 뭐 아파트 동들은 한 10동까지 있네요. 그래도 아니고 11동, 12동도 있고 단지 자체는 커. 일단 아파트 높이는 15층짜리 아파트고 25년 된 아파트입니다. 진짜 옛날에 그 일산 1기 신도시가 지금 딱 이 정도로 아마 낡은 데가 많을 텐데 보면은 막 라인들 앞에 동 호수 표시된 곳에 다 지금 이끼가 껴있고 그래도 뭐 산 뒤에 있어가지고 공기는 되게 좋습니다. 이게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각 동별로 지하주차장이 또 분리가 돼 있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편한데 입구나 이런 데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가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이 아파트를 가장 또 그나마 선택한 이유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그래도 있어서 선택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어제 차를 여기다 세워놨는데 요즘에는 이 전기차 충전 시설 자체를 무조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몇 세대 이상이면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규정으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군에서 운영하는 관사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또 군인들 중에서도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이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입 관사였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었지만은 진짜 뭐 그렇게 없는 데를 가면은 지금 그 차는 어떻게 타라는 건지 좀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죠. 계룡은 확실히 추워가지고 지금 눈이 조금씩 아침에 내리다가 이제 비로 막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사가 시작됐으니까 제가 또 애가 있고 지금 고양이도 한 마리 키우고 있어가지고 어디론가 피신을 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샀는데 50리터까지 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3장 샀습니다. 보통 이사할 때는 75리터짜리가 국룰인데 지금 여기는 계룡이다 보니까 그 군인분들이 이사를 많이 하시나봐요. 그래가지고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드디어 이제 짐을 다 넣고 이제 이삿짐 센터 분들은 이제 떠났습니다.
일단은 집이 평수가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짐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지금 난장판이에요. 여기도 지금 짐 다 못 넣고, 이삿짐 센터 분들이 보통은 이제 같은 평형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을 할 때는 어디 이걸 여기다 놔주세요 저기다 놔주세요 하면은 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넓은 평수에서 좁은 평수로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짐들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베란다를 꽉 채웠는데도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서 걱정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사를 끝마쳤습니다. 이사하는데 이틀이 걸렸고, 또 뒤에 이제 짐 정리하는 데만 약 일주일이 걸려서,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이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현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삿짐 센터는 군 관사가 있는 지역은 이삿짐 센터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최소 1, 2주일 전에는 해야 되고, 사전 견적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자분들이 하루 와가지고 집을 보고 가는데, 본인이 지금 떠날 집과 그리고 이사 갈 집 그 지역 모두 다 층수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층수가 2층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사다리 차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이사 떠날 곳에서도 사다리 차를 불러야 되고, 또 싣고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짐을 올릴 때 사다리 차를 해당 지역에 있는 사다리 차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삿짐 센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목포에서 계룡으로 이사를 왔죠. 그래서 그 거리 비용에 따라서 이사 비용을 군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점이 현재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사비로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생기는데,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거리 비용을 따져서 210만 원이 군에서 이사 비용으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실제로 이삿짐 센터를 저희가 알아본 결과 보통은 250에서 28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정말 수소문 끝에 싼 곳을 찾아서 저희는 이번에 사다리차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23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도 현금 가격이고, 보통은 10% 더 그 가격을 받기 때문에 뭐 250만 원까지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사를 가기 전에 해당 관리동에 최소 한 3일 전에는 미리 통지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주차 지역에 사다리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올 공간, 이런 거를 미리 관리실에서 다 거기를 주차 금지를 붙여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안 해놓으면은 해당 당일날에 거기에 아예 주차를 못해서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사를 가는 그 날, 그 갈 집의 관리동에도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해서 그 시간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보통 지역마다 다른데 시세가 요즘에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정도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가는 쪽에서도 한 2, 30만 원 들기 때문에 보통 40에서 60만 원 정도 사다리차 비용이 깨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입주 청소비가 들어가요. 입주 청소를 본인이 직접 하면 좋겠지만, 자녀가 있거나 뭐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람들도 있고 막 이전해야 될 게 많고 이러면은 본인이 미리 그 지역에 올라가서 입주 청소를 할 시간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 업체를 또 알아봐야 됩니다. 이사하기 2, 3일 전에는 입주 청소가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주 청소 비용은 평당 요즘에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29평형 집이기 때문에 입주 청소비가 약 33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이사 날짜가 확정이 됐다면은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도시가스 이전 설치비, 그 다음에 TV, 인터넷 이전 설치, 그 다음에 정수기 이전 설치, 그 다음 식기세척기 이전 설치, 에어컨 이전 설치, 또 여러 기타 가전제품들 이전 설치 비용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통 도시가스 이전 설치비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달에 사용했던 거랑 같이 해가지고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23만 원인가 뭐 20 얼마가 나왔었고, TV 인터넷 설치비 4만 원, 그다음 정수기 설치비 약 4만 원, 식기세척기 설치비도 약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비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좀 비싼데 보통 15만 원에서 요즘 20만 원 선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다 같이 이동을 해서 하룻밤 자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 빈집에서 하룻밤 잤지만, 그렇게 하려면 또 사전에 해당 이사 갈 지역에 도시가스 신청해서 보일러도 다시 연결을 해야 돼요. 기타 차비라든지 톨비라든지 뭐 잡비용을 따져보니까 솔직히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이상은 깨졌거든요. 그래서 총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 사다리차 비용 포함해서 231만 원이 나왔고,
하고, 그 다음 입주 청소비가 33만원, 그리고 도시가스 이전 설치비 4만원, TV 인터넷 이전 설치 4만원, 정수기 4만원, 식기세척기 4만원, 에어컨 설치비 약 2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잡비용 15만원, 뭐 이렇게 해서 총 315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210만원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빼면은 약 105만원, 약 100만원 가량의 돈이 매 해마다 군 가족이 이사 갈 때마다 소모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솔직히 이거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 제가 한 약 2년 전쯤에 포항에서 목포로 이사 갈 때도 이 해당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비용을 막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약 210만원, 200만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지원금이. 물론 거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은 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사회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인건비나 자재비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삿짐 센터에서 들어가는 그 이사 비용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군에서는 아직도 그 코로나 이전의 그 물가 수준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사 지원금을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다 현실적으로 100% 다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가면은 군 가족이 또 겪어야 되는 고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올해로 이제 7살이 됐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다닌 것만 지금 5번째예요. 거의 매해마다 이동을 하니까 군 자녀들은 계속 전학을 다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자녀 성장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 비용을 내면서까지 이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군대에서 좀 사회보다 좀 더 빠르게 앞질러서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군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라든지 월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책정해서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는 돈은 또 본인이 거기서 더 아끼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서 오히려 군인들이 이사를 다니더라도 좀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군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저리 이야기가 많았는데 직업군인을 희망하시는 분들이거나 군인과 결혼할 예정이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군 가족으로서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윤택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수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